자, 다음은 삼각함수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는요, 대칭성이랑 주기성, 일단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프가 등장한다, 그래프가 그림으로 등장했다, 그럼 대칭성과 주기성을 써본다, 대칭성과 주기성을 써본다, 대칭성과 주기성을 써본다. 자, 일단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키시고 넘어가서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예제 5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sin x의 그래프와 y는 ky의 교점을 x좌표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x1, x2, x3라고 할 때 x7, x8을 구해라.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y는 k라는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어차피 sin 함수는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딱 한 주기죠. 자, 이거 어차피 반복될 테니까 주기성을 쓴다는 건 자, 이렇게 좀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주기성. 이걸 사용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나는 한 주기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x3는 여기 x3 있죠. x3는 자, x3는 결국에는 x1으로부터 주기만큼 더 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갈 거라고. x3는요 결국은 x1에서 더하기 주기를 한 거예요. 근데 sin x는 주기가 2파이니까 얘는 그냥 x1 더하기 2파이로 쓸 거고요. 만약에 x4를 쓴다고 치면 얘도 한 주기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면 자, x4라는 애도 결국은 x2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주기를 더하면 되는데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럼 x7, x8을 구하자라는 건 자, 이렇게 볼게요. x7은 자, 주기만큼 앞으로 땡기면 다시 말해서 x7에서 2파이를 빼면 x5겠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가보자고. 자, x1에서 2파이를 더하면 x3죠. 여기다가 또다시 2파이를 더하면 x5겠지. 그 다음도 이럴 거잖아. 첫 번째 문제니까 그림을 한번 더 봅시다. 자, 다음 두 번째 주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주기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결국은 x5는 여기 x5는 x3로부터 다시 주기만큼 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x1 더하기 2파이 하면 x3인데 거기다가 다시 2파이를 더하시면 x5가 됩니다. 여기다가 다시 2파이를 더하면 x7이 되겠지. 그래서 x7은요 x1 더하기 6파이 2씩 3번 간 거니까 자, 그다음 더하기 이번에 x8은요 x2에서 더하기 6파이를 하면 되겠죠. x2에서 2파이 더하면 x4, x4에서 다시 2파이 더하면 x6, 다시 2파이를 더하면 x8.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더하시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12파이가 되고요. 자, x1 더하기 x2 더하기 12파이니까 일단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죠. 그럼 얘를 이제 볼 때는 자, 이 x1이랑 x2의 합은요.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쓴 건 주기성이고요. 두 번째, 대칭성을 쓸 건데 대칭성은 이런 거라고. 여기선 이렇게 좀 기억합시다. 삼각함수에서는 합이 일정, 이게 대칭성이에요. 합이 일정. 자, x1과 x2의 가운데는 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가운데 값은 2분의 파이잖아. 사인에서 여기가 파이니까 그 반절 2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자, 이거 끌고 와 볼게요. 여기 이렇게 끌고 와 보시면 이런 거라고. x1 더하기 x2의 가운데 있는 중점이 얘가 2분의 파이예요. 그 말은 두 개를 더하면 파이다 이 얘기잖아. 이 2를 곱해주면 더하면 파이다. 더하면 파이다.
그래서 합이 일정한데 어떤 걸 일정하냐면 그 일정한 값은 여기다가 2 곱하기 대칭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 곱하기 대칭 축을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x1 더하기 x2가 파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갖다가 대입하시면 결국은 13파이가 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대칭성과 주기성을 사용한다의 의미,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 대칭성은 합이 일정하다를 쓰는 거. 그래서 합이 얼마로 일정하냐? 2 곱하기 대칭 축이에요. 자, 두 번째, 주기성을 쓴다는 건 나는 애들을, 저기 멀리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앞쪽으로 땡겨 올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한 주기 내에서 해결하겠다. 자, 여기까지 정리 좀 잘 해두시고 이제 57번으로 갈게요. 자, 5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2 코사인 2x의 그래프와 2 코사인 2x의 그래프와 일단 바로 볼 수 있겠니? 이제 2x니까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예요. 자,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마이너스 2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정확히 딱 한 주기죠. 정확히 한 주기에 대한 얘기고, 한 주기에 대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저걸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자, 우리가 저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게 없어요. 자, 그래프의 특성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프의 특성. 자, 이 그래프는요,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대칭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자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 두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우리가 위 문제 56번에서 쓴 건 선대칭이었고요. 지금은 점대칭의 성질을 쓰는 건데, 이 점대칭은 어떻게 쓰는 거냐? 잘 보세요. 넓이를 구할 건데 여기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코사인 함수는요, 여기 있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이 점대칭은 잘 봐봐. 점대칭의 의미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이으면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대칭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 있죠. 이 부분. 저 위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이 부분의 넓이를 갖다가 아래다가 옮겨도 넓이는 똑같아진다. 여기다가 좀 다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점대칭 곡선이 있다고 치면, 자, 여기 이 점에 대해서 만약에 대칭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요, 이 점과 이 점, 이 대칭점으로부터 만약에 거리가 같은 점이라면 이 두 점은 대칭점이니 이렇게 이었을 때 얘가 중점이겠죠. 다시 이렇게 이었을 때 얘가 중점이겠죠.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동일할 거잖아. 그거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지워질 거고, 그냥 저 아래로 넓이가 이동된다고 치면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왼쪽 오른쪽은 또다시 이번에 선대칭의 성질에 의하여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럼 굳이 오른쪽 넓이 구할 필요 없이 이 삼각형의 넓이에다 곱하기 얼마를 해버리면 2를 해버리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4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한 게 삼각형의 넓이, 그게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2를 곱하시면 2분의 약분되면서 얘는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2파이가 답입니다. 쉽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58번. 마찬가지로 탄젠트인데요. 탄젠트는 이걸 좀 기억하세요. 탄젠트는 무조건, 탄젠트는 나오면 이제 성질을 쓴다고 하면 탄젠트는 무조건이에요. 얘는 무조건 점 대칭이에요. 그래프의 특성을 만약에 사용한다? 점 대칭이에요. 자, 볼게요. 탄젠트는요, 여기 있는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점 대칭이면서 동시에 파이 콤마 0에 대해서도 대칭이죠.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이 모양이랑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모양이랑 서로 완벽하게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랑 x축과 직선 y는 k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는데 또다시 자,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 점대칭이자 플러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주기성 두 개 중에 하나를 쓸 건데 그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어떻게 각지게 만들까를 생각해야 될 텐데 자 파이에서 이렇게 자르시면 얘는 주기가 지금 파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랑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랑 저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랑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 부분의 넓이를 왼쪽으로 옮기면 여긴 지워지고 결국 우리가 찾는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네모의 넓이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이게 납득되면 답은 나왔어요. k 곱하기 파이가 5파이래요. 문제에서 넓이가 5파이라고 했으니 갖다가 쓰시면 k는 5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관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이제 59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y는 sin 2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3분의 루트 3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고 자, 그럼 우리 아까 봤던 거 여기서 이렇게 해서 y는 k가 뭐가 그어져 있으면 얘랑 얘는 이 가운데 라인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자, 이게 얼마냐면 현재 2x라서 주기가 파이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여기 반뚜껑까지가 2분의 파이일 테니 얘는 4분의 파이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들아 알파와 베타는 선 대칭이지. 누구에 대해서? x는 4분의 파이에 대해서. 그럼 이때는 합이 일정하다. 누구로? 대칭축의 2배. 그래서 2분의 파이로 일정합니다. 1번.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에요. 자, 부호가 정확히 반대예요. 그럼 일단 얘네 둘 감마랑 시그마 또한 대칭일 테니 자, 감마랑 시그마 또한 감마 더하기 델타 시그마 델타 감마 더하기 델타 또한 여기 위에 그림 보세요. 자, 여기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일 테니까 이 선은 4분의 3파일 테니 둘의 합은 2분의 3파입니다. 이미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보세요. 일단 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2감마 더하기 델타거든요. 벌써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하나 남기면 감마 더하기 델타니까 여기서 구한 거 가지고 2분의 3파이 쓰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요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2분의 4파이니까 2파이예요. 그럼 남은 건 누구만 계산하면 되니? 그래요. 베타 더하기 감마만 계산하면 되지. 그럼 여기 베타 감마를 한번 보세요. 베타랑 감마 있죠. 얘랑 얘. 얘네들은 부호가 서로 어떠니? 플러스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지. 아니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y 값이 반대야?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얘랑 얘가 같겠죠. 확대. 아니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며. 그럼 y좌표의 부호가 반대면 x좌표끼리도 거리가 같지 않겠냐고. 되죠? 그러면 쟤네들 또한 베타랑 감마 또한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베타랑 감마 또한 대칭이죠.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니까 얘는 대칭축 2분의 파이의 2배에서 파이. 그래서 답은 파이 더하기 2파이에서 3파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쉽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60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삼각함수 fx는 sin kx가 자 주기가 변했는데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그럼 꼭 확인해야 될 1번이 이거였죠. 주기가 k분의 2파이예요. 그럼 얘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궁금. 제한된 범위 안에 2k분의 5파이. 자, 이걸 만족하는 개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먼저 그거부터 할 일이에요. 자, 그럼 파이 지워지고 k 지워지고 결국 2로 나누면 4분의
5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4분의 5개라는 건 분수네요 쌤. 개수가 아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개 하고 4분의 1 뚜껑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 그 그림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까지가 한 주기 더하기 4분의 1 뚜껑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최대값까지 딱 4분의 1개 잘라서 하나 더 붙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림 납득됐어요? 오케이. 자, 이 상태까지 가지고 이제 아래 읽어볼게요. y는 4분의 3이 만나는 내가 그럼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알파를 집어넣으면 4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베타를 집어넣어도 4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4분의 3이다. 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인의 k 알파는 4분의 3, 사인의 k 베타 또한 4분의 3이다. 자, 이런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감마도 그런 상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저게 있다는 건 생각해 두시고 알파랑 베타는 서로 대칭입니다. 그리고 감마는요 알파에서부터 얼마나 차이 나냐면 주기만큼 차이 나죠. 아니 그었을 때 첫 번째 교점 말고 그 다음 교점까지잖아. 그러면 첫 교점부터 마지막 교점까지 아니 다음 교점까지는 주기를 의미하고 얘가 k분의 2파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결국에 이런 거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야? 계산이 되잖아.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라고 했냐면 대칭이니까 합이 축의 2배예요. 자, 그럼 이 축은 얼마냐? 주기가 k분의 2파이니까 여기는 k분의 파이고요. 그것의 절반이니까 2k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 합은 대칭축의 2배, 그래서 k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되겠어요? 감마는 알파에서 주기만큼 더한 거, 그러니까 k분의 2파이만큼 더한 거.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알파 더하기 k분의 3파이가 되겠지. 결론. 사인에다 집어넣자. f의 알파 더하기 f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사인 k에다가 알파 더하기 k분의 3파이를 대입하라는 얘기랑 같고요. 그럼 사인에 k 알파 더하기 3파이죠. 참 각변은 우리 배웠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자, 일단 2파이만큼 빠지고 나면 파이고요. 사인에 2분의 파이 곱하기 2 더하기 k 알파가 될 테니 자, 얘는 일단 부호판별 90도씩 2번 그리고 k 알파니까 3, 4분면 그럼 올사탄 탄젠트만 양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는 짝수니까 사인 그대로 갈 거고 그러면 사인의 k 알파가 됩니다. 지금 아까 봐뒀잖아. 사인의 k 알파가 얼마라고? 4분의 3이에요.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 쉽다. 이게 대칭성과 주기성의 활용이었어요. 감마는 알파로 표현한다 치면 주기성으로 k분의 2파이를 더한 걸로 판단하면 되고 베타는 알파랑의 합이 일정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대칭축의 2배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대칭성, 주기성 한 번씩 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예제로만 여기는 잘 정리를 해두시고 대칭성과 주기성을 쓸 수 있다는 거 한 번씩 머릿속에 상기시켜 두길 바랍니다.